네, 안녕하세요. 한큐누수 조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계량기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초보를 위한 배관 실무 특강이고요. 우리 이제 이 설비업이라든지 집수리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 고객님께서 우리 집에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누수가 있는지 봐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전문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걸 알고 있으면 내가 현장을 할 수 있는 현장인지 아니면 빠져야 되는 현장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시간 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죠. 내가 이게 역량이 안 된다든지 장비가 없다든지 하면 경험이 없다든지 하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득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현장을 내가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표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노출된 배관에서 만약에 누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해볼만 합니다. 우리 초보 사장님들도 해볼만 해요. 왜? 매립되어 있으면 누수 지점을 정확한 포인트를 찾으려면 누수 전문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포인트를 찾고 굴착하는 장비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마감하는 장비들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매립된 배관 말고 노출된 배관에서 만약에 누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비노출된 배관 혹은 매립된 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현장을 빠지고 주변에 누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결국에는 못 찾고 시간만 낭비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건 수도 계량기고요. 이 수도 계량기를 통해서 이 집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만 판단을 해줘도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상당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더 전문 장비를 가진 업자분을 불러야 된다. 필요하시면 뭐 연결시켜 드리겠다. 혹은 따로 알아보셔라. 이렇게 하시고 정확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 배관에 이 집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수가 많은 집은 이게 별침이고요. 누수가 많은 집은 이 계량기, 수도 계량기 함을 열어보면 얘가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물을 쓰지 않는데도 이렇게 별침이 돌고 있다면 요거는 확인해 주시고 어딘가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 배관 어딘가에서 온수든 아니면 직수든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라는 판단을 빠르게 하시고 이제 수색에 들어갑니다. 물이 어디서 새고 있을까? 뭐 화장실도 한번 보고요. 물 쓰는 데는 다 봐야 됩니다. 세탁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싱크대 밑에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면 요거는 탐지가 필요 없죠. 육안으로 탐지를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위치가 특정이 된다고 하면 그건 수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뭐 별침이 돌아서 화장실 앵글 밸브 쪽을 가보니까 이쪽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게 이제 양변기 뒤에 가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세입자분들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새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수도국에서 연락이 오죠. 계속 이렇게 삐질삐질 물이 이렇게 흘러서 흘러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노출된 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앵글 밸브를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고압호스 이런 양변기 뒤에서 이런 데서 터져서 물이 계속 새고 있다.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터져서 새고 있다. 이렇게 막 그 물줄기가 아주 가늘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압호스가 지금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데 오래된 고압호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줄기가 이 타일 옆쪽으로 하얀색이죠. 그럼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나브로 이렇게 조금씩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탐지를 하시고 요거는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고압호스가 터졌으면 요 고압호스를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앵글 밸브가 문제면 요 앵글 밸브를 교체를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초보 사장님들께서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락을 하면 노출된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면 초보분들이 도전할 만하시고, 그 다음 매립된 배관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노출된 데서는 누수가 없다. 그러면 매립된 배관일 가능성이 높겠죠. 언제? 이 별침이 계속 돌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전문가분한테 의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량기 테스트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수배관이나 냉수배관에 누수가 되고 있다면 계량기의 별침이 돕니다. 별침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톱니바퀴 혹은 별 모양 혹은 세모 모양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별 모양도 있죠. 그리고 얘가 세모 모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얘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죠. 톱니바퀴 모양. 얘는 별 모양이죠. 자, 모양은 달라도 기능은 똑같습니다. 누수가 있으면 얘가 돕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날로그 게이지인데 이 별침. 디지털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그냥 있어요. 숫자가 있고, 그리고 바람개비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로 이 톱니바퀴를 구현해낸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게이지는 측정이 좀 쉽진 않지만 원리는 같아요. 누수량이 많으면 얘도 똑같이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얘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량기 테스트를 했을 때 계량기가 돈다고 해서, 즉 이 톱니바퀴가 돈다고 해서 100% 다 배관 누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70%, 80% 정도 성공 확률이 있는 거고, 요거는 약식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 현장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 변수들을 다 통제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약간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원한다면 공합 테스트를 하는 게 좋죠. 배관에 압력을 넣는 테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70%, 80%의 테스트 확률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집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양변기의 앵글 밸브를 모두 잠깁니다. 이쪽 양변기 쪽 가셔가지고 각 방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하나만 잠궈도 되고요. 요거 앵글 밸브. 화장실이 두세 개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잠가야 됩니다. 이쪽. 자, 이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일단은 다 잠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수기가 있다면 정수기 밸브도 다 잠깁니다. 정수기 쪽 가면은 뒤에 이렇게 정수기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들도 다 잠궈줍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정수기 밸브를 못 찾겠다라고 하면 싱크대 문을 여시고 직수 쪽 밸브, 직수 쪽 요 앵글 밸브를 그냥 잠궈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다 통제가 되는 거니까 직수 쪽 앵글 밸브를 잠궈 주시면 된다. 자, 못 찾을 때는 그 앵글 밸브 여기 정수기 밸브가 보이면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도꼭지, 어떤 집들은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멈춰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베란다의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계량기 별침이 돌겠죠. 그러면 그거를 누수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누수로 판단하는 순간 사람이나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렇게 오진이 나오게 되면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똑똑 떨어지는 거, 혹은 욕조에서도 물 똑똑 떨어지는 집들도 있어요. 샤워 수전에서도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시간하고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날 뭐 굉장한 손해죠. 진짜 누수가 아닌데 그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별침이 돌아서 내가 이걸 누수라고 판단을 하고 막 찾고 일을 해요, 그 집에서. 그러면 손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오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누수를 찾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탁기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물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별침이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집의 모든 물을 차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 수도 계량기 함을 열고 수도 계량기에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쓰지 않는 환경으로 된 거예요. 물을 쓰지 않는 환경. 자,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이 계량기의 수도꼭지를 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을 쓰지 않았는데, 자,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쓰지 않고 10분 후에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별침이 돈다라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지금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즉,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출된 어딘가에서 물이 빠져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10분 후에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배관에서 누수가 없다면 별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정지해 있겠죠. 이 별침입니다. 이 별침이 돌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10분 후에 물을 다 통제하고 10분 후에 계량기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이 별침이 돌아가면 누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별침이 돌지 않으면 누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계량기 누수 테스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집안에 이제 모든 물을 멈추게 하고, 즉 통제하고 물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배관에 만약에 구멍이 나 있다, 빵꾸가 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빵꾸 난 배관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물이 계속 빠져나갈 거고, 계량기를 틀었을 때 그 물 빠져나간 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채우겠죠. 물이 공급되니까. 그러면은 별침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침이 돌았을 때 누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밀한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공학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공학 검사를. 자, 그 다음 나는 조금 더 아까 제가 70% 8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계량기 검사의 정확성의 확률은 70% 내지 80%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고 싶다라면 요 4번하고 5번의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별침을 4번하고 5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계량기를 틀었을 때 별침이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 살짝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4번하고 5번의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시 수도꼭지를 다 오픈시키고 왼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왼쪽으로 수도꼭지를 다 오픈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잠깁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면 다시 한번 통제가 되는 거죠. 물이 쓰지 않는 완벽한 환경으로 통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반복을 합니다. 10분 후에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별침이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누수가 확인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10분 후에 또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별침이 또 돌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집에 배관 누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4번하고 5번의 과정, 즉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푸는 거를 한 10분 정도의 텀을 두고 2, 3회 반복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 즉 별침이 계속 돈다라고 하면은 그건 배관누수가 있다. 만약에 같은 결과값이 별침이 돌지 않는다라고 하면 배관누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해요. 별침 테스트를 했는데, 즉 계량기를 테스트했는데 별침이 돌지 않아요. 별침이 돌지 않는데 물은 계속 샌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뭐냐? 이 계량기 테스트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계량기 테스트라는 거는 온수, 냉수, 배관만을, 수도 배관, 온수, 냉수, 배관만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누수가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온수 배관 그리고 냉수 배관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이 계량기 테스트로 테스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객님들한테. 예를 들면 계량기 테스트를 해서 누수 없어요 라고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윗집 입장에서는 여기 업자가 와가지고 누수가 없다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아랫집하고 싸웁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가기도 해요.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나의 말을 신뢰하고. 안 되겠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계량기 테스트라는 거는 온수, 냉수, 배관만을 검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그 이외의 거는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요인, 다른 누수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난방 배관 누수, 우리 난방, 보일러 배관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계량기 테스트로 테스트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방에서 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누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근데 아주 많은 높은 확률로 그냥 누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싸움 붙이는 거죠. 위에 집하고 아래 집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누수 없다는 아니에요. 아랫집에 물 새고 있으면 누수가 있는 겁니다. 검사를 했을 때 특히 공학 검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학 검사를 해서 누수 없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신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누수가 없는 게 아니고 온냉수 배관만을 확인했더니 온냉수 배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도.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해봤는데 나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난방 배관은 계량기 테스트로 테스트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빗물 누수. 빗물 누수도 마찬가지로 비가 침투해서 새는 누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계량기 테스트로는 테스트가 안 돼요. 수도 배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 하수도 누수. 내가 물을 쓸 때 하수도 배관이 크랙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배관이 크랙이 됐네요. 크랙이 돼서 누수가 되는 건데 그거는 온냉수 배관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온냉수는 상수도 배관이고 하수도는 우리 PVC 일반적으로 말하는 PVC 배관 이게 하수도거든요. 그러면 이 배관이 깨지거나 이탈되어서 누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계량기 테스트나 공학 검사로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방수 누수. 우리 화장실을 쓰면 셀 때가 있어요. 화장실을 쓰면 새고 안 쓰면 안 새요. 그러면 이 화장실 바닥 방수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생활누수. 생활누수도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쓰면 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누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거 생활누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쓰면 샌다라는 이런 종류의 누수는 이 온냉수 배관 누수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온냉수 배관 누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냉수 배관 누수의 특징은 온수든 냉수든 혹은 난방 배관이든 이런 수도 배관 누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새기 시작하면은 24시간 계속 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낮은 확률로 뭐 이렇게 셋다 안 셋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변론으로 할게요. 어, 또 이렇게 우리 조금 또 아시는 형님들께서 또 무슨 소리냐 온냉수 배관도 뭐 셋다 안 셋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하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니까 조금 제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1% 미만의 확률로 셋다 안 셋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 강의의 취지와는 맞지는 않죠. 그거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의 99% 이상의 확률로 온수 배관 그리고 냉수 배관은 터지면 계속 셉니다. 우리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타이어도 한번 빵꾸가 나면 그쪽으로 바람을 넣어도 계속 새죠. 언제까지 그 빵꾸를 때우거나 혹은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는 타이어를 교체할 때까지는 계속 셉니다. 마찬가지예요. 배관도 배관의 빵꾸 난 부분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배관 전체를 교체하든지 이럴 때까지는 계속 새는 겁니다. 배관에 구멍이 나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배관 누수가 아닌, 즉 온냉수 배관 누수 노출된 온냉수 배관 누수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는 누수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사를 따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관 누수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즉 온냉수 배관 누수 현장만 다니시고 요것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이런 누수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분들을 섭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빠르게 인지하고 그리고 빠져야 되겠죠. 현장을 내가 할지 안 할지를 잘 정하는 것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실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량기 테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무에서 잘 활용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요. 자, 한큐뉴스 주반장이었습니다.